자, 고등학생들아, 반갑고요. 이제 우리는 올림푸스 유형편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제 앞으로 와서요. 당시 연산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나갈 텐데요. 3월 30, 21, 29, 28, 3월 28일까지 우리 중간고사 범위를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했던 거라서 최대한 빠르게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러다만큼 여러분들도 잘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한 번씩 다 봤죠? 그죠? 자, 다 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했던 거일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곱셈공식 인수분해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잘 외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있는 거, 이 페이지, 여러분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노트를 따로 하나 구해 주셔서, 거기다가 노트 정리를 해봅시다. 예요. 솔직히 지금에 있어서는 노트 정리가 그렇게 중요성이 띄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2 올라가서 고3 되면은, 노트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고2 때부터 해서 수능 과목이 되는 거거든요. 복습하려면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정리만 잘 해놓으면, 그 정리 노트가 있다면 충분히 복습도 빠르게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부터 들어갈 이런 유형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정리를 잘 하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 가장 빛을 발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빠르게 회독을 돌리는 거, 복습하는 거, 걔를 정리 노트를 통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게, 네, 졸려 죽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 정리 노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할 텐데, 부족한 점 있으면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보는 거 너무 웃겨. 아니, 잠깐만.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원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계속 피드백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바로 피드백을 할 거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항식 연산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자,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배우셨나요? 우리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는 것들을 다항식이라고 했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각각들이 용어도 배웠을 겁니다. 다항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용어들, 우리가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더하기,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얘 각각들은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나?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각각들에 대한 차수도 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그 차수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이 다항식의 이름이 됐었다. 예를 들어서 얘 차수가 제일 높은 게 3이라고 해봅시다. x세제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다항식에 있어서 이름은 3차 다항식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젠 건너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항식에 있어서 우리가 사칙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까지만 볼 거예요. 나누기는 저기 뒤에 가서 보는 걸로 하시고요. 먼저 덧셈과 뺄셈이에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동류항이라는 거예요.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 문자가 같은 거예요. 문자가 같은 거고요. 그리고 차수도 동일해야 돼요. 얘가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방정식도 했을 거고요. 함수도 했을 거죠.
그래서 얘네들 동류항으로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덧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얘는 덧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둘이 바꾸는 거예요.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B 더하기 A다. 얘가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있다. 이때 B,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더해주는 거나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해주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참고가 있습니다. 참고를 보시게 되면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하나는 오름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에 있어서 다항식을 정리하는데 얘 정리한 다음 내림차순으로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어디 문자에 대해서 얘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들어갈 문자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 있습니다. 얘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x에 대해서요. 자, x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은 여기는 y라고 하는 거는 얘는 숫자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야. 문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x제곱 x. 차수가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얘가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단으로 생각하면 돼요.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차수가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를 내림차순 정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되는 거, 낮은 거부터 올라가는 거는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실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덧셈 뺄셈은 무난하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뒤에 있는 10페이지로 넘어오시죠. 그 옆에 있는 7페이지는 숙제입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예제 1번 대표 문제를 같이 보고요. 두 개의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죠. 얘를 지우고 대표 문제 넘어갑니다. 자, 대표 문제 1번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문자니 A라고 하는 식이 존재합니다. A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AXY 더하기 마이너스 2Y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존재해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B라고 하는 식은요, 마이너스 2X제곱에 다음 플러스 3XY 그 다음 플러스 2AY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존재해요. 자, 얘네 두 개가 있다. 이 두 개에 있어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를 구한대요. 그리고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6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 두 개 더할 때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것끼리 더합니다. 이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XY라고 하는 문자들에 대해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A에 XY를 곱해준 거에다가 마지막에 있는 이 Y제곱이라고 하는 거 두 개 문자랑 차수 같잖아요. 얘네들끼리 더할 수가 있다라는 거. 2A-2A Y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얘에 있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이 6이래요.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한다, 그죠? 마이너스 1, 3 플러스 A, 2A 마이너스 2, 얘 전부 다 더해준 거.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3A 라고 하는 게 되네요.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은 사라지게 되겠네. 얘 개수의 합이고요. 얘가 6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게 2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얘 A라고 하는 게 2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은요, X제곱 더하기 2XY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4y제곱이 되겠다. 그죠? 이제 a 빼기 b를 하는 거예요. a 빼기 b라고 하는 거. 우리가 b에다가요, 마이너스를 전부 다 곱해준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계산하게 되면요. 얘에서 얘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지면서 x제곱 더하기 2x제곱이 되겠네? 3x제곱이 되겠다.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 2xy에서 3xy를 빼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고요. 다음 여기에서 얘를 빼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해준다. 마이너스 6y제곱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죠? 자, 얘네들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번과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입니다. A라고 하는 다항식, B라고 하는 다항식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자, A 더하기 KB라고 하는 거. 얘를, 너무 웃겨, 오늘. 표정이 너무 웃겨, 쟤. A 플러스 KB라고 하는 거, 얘요. X제곱의 개수가 2래요.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A라고 하는 거에서 KB라고 하는 거를 더합니다. 그러면 X제곱의 항이 나올 건데 우리가 얘네들 전부 다 곱해서 다 더할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제곱만 관심 있잖아요. 그죠? X제곱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A에서 X제곱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KB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X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X제곱의 개수가 K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래요. K가 2라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X제곱이 없고요. 얘는 X제곱만 있으니까,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의 개수는 여기에서만 나오게 된다라는 뜻.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K라고 하는 게 2라고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얘를 계산하라. K가 2잖아요. 즉 2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서 차수가 홀수인 것들이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차수가 홀수인 거예요. 3차 있죠. 3차를 가지고 옵니다. 2를 곱해서요. 그러면 2x 세제곱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다음 홀수 차수. 1차식들이요. 2를 곱해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3x가 되겠다. 이해되시나? 자, 다음 차수가 홀수인 것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KA-B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KA-B입니다. 미안해요. 얘 마이너스로 좀 바꿀게요. 자, 2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b니까 여기는 플러스 x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3x가 아니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인 2랑 x의 개수인 마이너스 1이랑 두 개 더하면 1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겠죠. 참고로요, 차수가 홀수잖아요. 상수항은 차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상수항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짝수도 아니에요, 상수항은. 좋아요.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로 가게 되면 A라고 하는 다항식 나와 있고 B라고 하는 다항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요, 얘의 차수가 3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항부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3a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얘는 6x의 3n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최고차항 개수 얼마가 돼?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6. x의 3의 n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낮은 차수 얘네들을 봅니다. 3을 곱하면요. 9x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하는데 얘는 n 차수잖아요. 맞아요?
얘가 더 최고차, 더 높은 차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따라서 얘가 3차래요. n이 2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요. 2a 더하기 3b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 얘네들이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다 볼게요. 2 곱하기 x의 6제곱 더하기 3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3의 x의 6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x제곱이 개수잖아요. 맞아요? 2a 더하기 3b에 있어서 x제곱의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얘네들 다 더할 필요 없겠죠. x제곱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x제곱은 여기에만 있어요. b에다가 3을 곱한 거 6x제곱이 나오겠네.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6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했던 스킬을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만 찾아낸다라는 거야. 알겠지? 얘네들 다항식 있잖아. 너네들 계산할 때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이거야. 시간 겁내 많이 걸리는 것들. 전부 다 전개를 하면은 시간 엄청 걸리는 것들이 잘 나와요. 근데 막상 보면은 걔네들 다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전개를 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옆에 있는 거 유형 2번으로 넘어가면요.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 나옵니다. 우리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을 같이 보시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6번입니다. 자, 대표 문제고요. 6번 보시게 되면은 A와 B와 C 각각들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더하기 3B 마이너스 C야. 얘에서 마이너스 2에 B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거를 계산한다라는 거거든. 너네들 미쳤다고 얘 직접 다 대입해서 계산할래? A라고 하는 거 지금 2차식이고요. B라고 하는 거 2차식이고요. C라고 하는 것도 2차식이거든요. 쟤네들 미쳤다고 한 번에 다 대입해서 계산할래? 안 됩니다. 얘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먼저 만드는 게 수학의 정석이에요. 교재 광고 아닙니다. 정석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얘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하자는 거야. 얘요, 다 전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2c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랑 다 더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이제서야 대입해야지. 얘를 미리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진짜 미친 짓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합니다. 자, 먼저 최고차항들끼리 전부 다 더할게요. 얘네들 X제곱항 전부 다 더하게 되면 2X제곱만 나오고요. 그 다음은 X항들끼리 다 더합니다. 그러면 0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y제곱이라고 하는 거 항들끼리 다 더하면 2y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8번과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8번과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놓고 보자라는 거거든. A라고 하는 것부터 4A가 된다, 그죠? B라고 하는 것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4B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끼리 계산하면 4C가 됩니다. 그러면 얘요, 4로 간단하게 묶어내서 4 곱하기에 A-B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 자, 따라서 A-B 더하기 C를 해봅시다. 자, 얘요, 전부 다 한 번에 쭉 적을 텐데요. 지금 하는 스킬을 한번 잘 보시죠. A라고 하는 거는요, X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A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를 구해볼게요. 우리는 더하기로 다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걸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은 플러스 3X죠? 얘 줄 맞춰서 적어줘요. 플러스 3X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3이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C도 줄 맞춰서 적어줘요. 차수에 맞게끔 줄 맞춰서 적어주면은 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차항들끼리 다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고요. 얘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x제곱이고요. 얘 다 더하면은 플러스 3x가 되고요. 얘들끼리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결과에다가 4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얻어지겠다.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에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스킬은 이겁니다. 줄 맞춰서 더해주는 겁니다. 얘요, 계산 그냥 하다가 차수 헷갈려서 실수하는 경우 있거든요. 뼈 아파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뼈 아파요. 그냥 줄 맞춰서 계산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만들고 시작합니다. 먼저 A요. 앞에 있는 거의 개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 있는 거 개수는 마이너스의 루트 2 아니, 플러스 1 얘거든요. 얘부터 A로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것도 묶어져서 얘에서 얘를 빼요. 빼는데 뒤에는 마이너스 B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거랑 곱해져서 플러스가 됩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 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거에다가 더하기 2 루트 2의 b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2a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다음 2루트 2b라고 하는 거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b라고 하는 거에다가 얘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얘랑 3루트 2랑 곱하면은 12x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랑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입니다. 얘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줄 맞춰서 더해줘요.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에 그 다음 얘 두 개 더하면은 플러스 8x가 되고요. 얘네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게 되겠네. 얘 정답 4번이죠. 그죠? 그래서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할 때는요. 차수에 맞게끔 줄 세워서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들 가지고요. 얘를 활용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11번과 14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11번과 14번입니다. 얘네들이요, 더하기 빼기를 해서 얘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11번과 1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x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x라고 하는 걸 구하는데요. x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우리가 다시 내려줘야 되겠다. 그지? x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줍니다. 얘 전개하게 되면은 4a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x가 되겠다. 자,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x제곱에 다음 마이너스 9xy에 플러스 15y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나서 2b를 구합니다. 2b라고 하는 거는요. 2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2y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0x제곱에 마이너스 11xy 플러스 17y제곱이 되겠다. 얘 정답 5번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얘가 조금 까다로울 텐데요. 얘요, 지금 a-2b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얘 연립해서 다들 a랑 b 구하셨죠? 맞아요?
자, 신박한 방법 하나 보여줄까요? 쌤은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니, 물론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용이야. 너네 다 풀 줄 알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알려주는 거야. 얘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을 했거든요. 쟤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했어요. 쟤요, 여기에서요, 얘를 더하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은, 아니, 얘랑 얘를 빼요. 여기서 얘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b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맞나? 잠시만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본데? 저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a 마이너스 5b. 얘에서 얘를 빼요. 밑에 있는 거에서 얘를 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5b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a 마이너스 5b라고 하는 거랑 얘랑 더하면 안 되네. 쌤 계산 잘못했나봐요. 미안해요. 그냥 연립하죠. 쪽팔리네. 암산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못하는 암산, 니들 암산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쪽팔려서 하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거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b부터 먼저 없애볼게요. 위에 있는 거 4a 플러스 6b가 되겠다. 4a 플러스 6b 2를 곱한 겁니다.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에다가 3배를 곱하게 되면은 9a 마이너스 6b가 되는 거예요. 얘 두 개 더하면은 13a가 나오겠다, 그죠? 13a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얘네들 전부 다 계산을 해줄게요. 4x 제곱에 아니죠? 2를 곱했으니까 2x 제곱이죠. 2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6x 그 다음 마이너스 9 얘가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요.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7 얘가 나오겠네. 숫자 원래 이렇게 더러워요? 내가 계산 잘못했어요? 더러워요? 어쨌든 13으로 나누면 a가 구해지겠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a를 구해서 여기나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b까지 구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 정답은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 합입니다. 정답 2번이 됩니다. 마이너스 13분의 4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돼요. 계산해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거요. 마이너스 13분의 4x 제곱에 플러스 13분의 12x에 마이너스 13분의 7이 됩니다. a를 구했고요. b를 구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자, 여기 2a라고 하는 거를 넘겨요. 넘기면은 3b라고 하는 게 얘 2 곱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13분의 8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넘어가면서 13분의 21x제곱이 됩니다. 계산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잖아요. 얘 마이너스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13분의 8x제곱에 그 다음 얘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마이너스 13분의 24x 그 다음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13분의 14가 되겠죠. 얘랑 더해요. 얘랑 뒤에 있는 거랑 더해요. 그러면 얘는 13분의 21x제곱에 그 다음 얘랑 더하면서 39니까 13분의 15x가 되고요. 얘랑 더하게 되면은 13분의 27이라고 하는 게 3b가 되는 겁니다. 3으로 전부 다 약분시키면은 b라고 하는 거는요. 13분의 7x 제곱에 플러스 13분의 5x 플러스 13분의 9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x제곱이랑 상수항의 개수의 합을 구한다, 그죠? 최고차항이 2차니까요. 얘네들 두 개를, 저기 마이너스 2를 한 거에 대해서 최고차항.
얘랑 얘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요. 마이너스 13분의 마이너스 14에 4 더하면 18. x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상수항을 구하면요. 얘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랑 얘랑 더하면은 마이너스 13분의 18이잖아. 얘랑 더하면은 마이너스 13분의 25라고 하는 걸로 나오겠네요. 얘랑 얘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3분의 43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돼서 2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얘요. 계산 복잡하잖아요. 너네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얘 시간 많이 걸리고 계산 실수 한번 하면 답 잘못 나와요. 계산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줄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